피해를 입은 복숭아 재배 농가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복숭아를 90% 이상 수확하지 못해 생계마저 막막한 실정입니다. 도심 하천인 광양읍 동서천변이 다양한 시민 휴식시설을 갖추고 생태하천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노동단체가 이현주 의원 막말 파동과 관련해 국민의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하한 이현주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국민의당의 사과를 주장했습니다. 여수시가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서시장부터 본격적인 시설 개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내린 우박으로 때 아닌 날벼락을 맞은 지역 농가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농가들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기에는 지자체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무마다 온전한 복숭아를 찾기 힘듭니다. 패이고 부서진 복숭아를 볼 때마다 지난 5월 우박 피해를 입은 재배 농민들의 맘도 편치 않습니다. 매년 1000톤이 넘는 수확량을 자랑하던 월등 복숭아는 올해 생산량 감소가 우려됩니다. 정상과는 한 개도 안 나오고 이 순년 이런 것만 나오니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소량이 남아 재배가 가능한 농가는 그나마 다행인 상황. 수확량의 9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피해가 심각해 착과율 저하 등으로 내년 농사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이 안 돼 재해보험 가입도 꺼려진다고 주장합니다. 명품 고장이기 때문에 단가가 엄청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요구 사항이 안 이루어진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재해보험은 약관이 아주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약관을 좀 많이 농민 쪽에 서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시도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피해 과실 매입과 소비 촉진 등 대응에 나섰지만 현실적인 피해 보전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법령상 중복 지원이 힘들어 농민들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피해 농가에 지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지원 사업으로 영양제 공급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피해 과수나무 관리를 위한 전정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방식을 두고 농민들과 순천시의 입장이 달라 농민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 복숭아 수확을 앞두고 농민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면서 뼈대만 남은 나무처럼 농가들의 마음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큰 비만 오면 넘치고 오염됐던 도심 하천들이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생태 하천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읍 서천변에 위치한 장미공원. 경관 개선을 위해 벚나무를 심어 터널을 만들고 장미꽃 동산을 새로 조성했습니다. 하천 옆으로는 깨끗하게 정비된 산책로와 서천과 동천을 연결하는 둘레길이 들어섰습니다. 곳곳에 체육시설을 갖추고 야간 조명까지 갖춘 분수대로 한여름 피서지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여가지고 냄새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정비시설이 돼 있어가지고요. 냄새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 주위에 낚시하는 분들도 거의 없어갖고 물이 아주 깨끗합니다. 해마다 태풍이나 많은 비가 오면 하천 범람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동천변도 말끔히 단장됐습니다. 넓은 고수부지를 깔고 원두막과 징검다리가 들어서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문이 열리는 자동부와 함께 하천 호항과 경계석을 강화해 홍수 피해를 막았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모두 200억 원을 들여 동천과 서천을 생태하천으로 바꾸기 위한 정비 사업에 꾸준히 나선 결과입니다. 광양읍 동서천변의 하천 정비 사업 시행으로 재해 예방은 물론 고수부지 확보와 산책길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양에 젖줄이면서도 여름철 상습 재해 지역으로 쓸모없이 방치됐던 광양읍 동서천. 정비 사업 3년여 만에 자연이 숨쉬는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공군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에 맞춰 태양광 발전 사업에 행정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공군은 올 상반기 태양광 발전 허가 건수가 1,100여 건에 이르고 있다며
현재 30%의 태양광 가동률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려 에너지 자립지역 구축에 탄력을 받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공군은 또 태양광 발전 사업에 따른 자연 훼손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부족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전통시장의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 개선 사업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최근 13개 전통시장의 정밀 안전 점검을 마치고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 16억 4,700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소방과 가스 설계가 완료되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설 개선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서 시장부터 효율적인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흥군의 한 면사무소 회식에 참석했던 민간단체 회장이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공무원들인데 장흥군은 민간단체와 소통 부재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저녁 장흥읍의 한 횟집에서 관내 A면 사무소 직원들의 회식이 열렸습니다. 7월 정기 인사에서 전입한 직원들을 환영하는 회식으로 공무원과 민간기관단체장, 군의원 등 30명이 술을 곁들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날 무렵 민간단체 회장인 윤모 씨가 행사 참석 문제로 면장에게 항의하면서 회식 자리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면장님이 잡으니까 면장님을 밀었어. 아, 그래요? 면장님이 이제 막 어떻게 남사 이제 싸움을 하려니까. 이 과정에서 6급 직원 신모 씨가 유리파편에 맞아 얼굴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됐지. 한영회장님께서 정말 미안하네. 사실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장흥군은 감사를 벌여 면사무소에는 기관 경고를, 피해자인 공무원에게는 구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징계를 당한 셈이지만 폭행을 당한 공무원들은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몇 년인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고 키를 키워주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죠. MBC는 민간단체 회장인 윤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역 노동단체가 최근 이현주 의원 막말 파동과 관련해 국민의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지회 여수지부는 오늘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하한 이현주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국민의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은 최근 한 언론사 기자에게 학교 조리사들을 밥하는 동네 아줌마로 표현하는 등 비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가을 순천에 무궤도 전차, 이른바 트롤리버스가 도입됩니다. 순천시는 체류형 관광 유도를 위해 트롤리버스 2대를 도입해 도심 순환 코스를 운행하기로 하고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차량 외양과 심볼 마크를 결정했습니다. 순천시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버스 운영 홍보에 들어가 오는 10월부터는 차량 운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최근 불법 개조한 화물차에 소를 여러 마리 과적해 싣고 다닌 농민들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농민들은 몇 년째 몰고 다닌 차 때문에 졸지에 범법자가 됐다고 호소하고 있고 경찰은 대형 사고가 우려돼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를 여러 마리 싣고 도로를 달리는 한우 농가의 화물차입니다. 지난 4월 경찰은 이 화물차가 불법 개조된 것이라며 농민 등 4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농민들은 벌금을 물고 범법자가 됐는데 사실 전남 16,000 한우 농가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안을 내놓고 단속을 해달라는 거죠. 아무 대안도 없이 이것도 위법, 이것도 위법, 이것도 위법 하면은 저희들은 어떤 게 위법인지 어떤 것이 진짜 법에 맞는 것인지. 현재 대부분의 차량에는 적재함보다 큰 철제 구조물이 붙어 있는데 한꺼번에 4마리 정도의 소를 싣기 위해서입니다. 법을 준수하려면 적재함 규격에 맞춰 철제 구조물을 새로 달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를 한두 마리밖에 실을 수 없어 영세 농가가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안 맞아요 또. 현재 기존에 있는 탑으로 이렇게 기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의상이 좁아져 버리면 소를 못 실어요. 단속을 한 경찰도 난감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과적을 지탱해주는 충격흡수기와 적재함보다 큰 철제 구조물을 탈부착하는 등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한 이 한우 농가 차량들이 언제든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적에 대한 교통 대형 사고에 대한 우려와 그 실은 화물은 생물인 소입니다. 소가 그 다른 그 2차적인 교통 사고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당장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부 지원금도 없이 차를 운행하라고 하기엔 한우 농가들이 감당할 몫이 크고 관련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한우 농가와 경찰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대체 보육교사 지원에 나섭니다. 보육재단은 오늘 20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147곳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해 필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20명의 대체 보육교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이 그동안 보육교사들이 대체 보육교사로가 없어 마음대로 휴가를 쓸 수 없었던 지역 내 열악한 보육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가 전남 동부권을 아우르는 종합경제지원센터로 거듭나기 위해 회관 신축에 나섰습니다. 순천 상인은 오늘 장천동 옛 나무호텔 부지에서 지역 관계자와 경제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지상 6층 건축 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의 회관 신축 개공식을 가졌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의 현 청사의 경우 1971년, 72년 건립돼 올해로 47년째를 맡고 있으며 신축 청사는 내년 초 입주 예정입니다. 제26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에서 제출한 광양시 시세징수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과 일반안건 16건을 심사합니다. 또 오는 19일부터 이틀간은 집행부를 상대로 주요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시정 질문을 벌일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의 일부 숙박업소들이 이용자들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와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등이 합동으로 도내 172곳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92%에 해당하는 159곳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거나 원만한 환불 규정을 적용한 반면 나머지 13곳의 숙박업소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넘어서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분쟁 해결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소 가운데 9곳은 자체 개선을 완료했고 4곳은 이달 말까지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각종 현안 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되도록 제4기 시민위원회를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1년 단임으로 끝나는 시민위원회 특성상 상기위원회에 이어 이달 27일까지 참여 희망자를 신청받아 위원회 심사를 거쳐 5개 분과위원회에 모두 100명의 4기 시민위원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시민위원회가 그동안 1에서 3기까지 91차례에 걸쳐 풍력발전 허가 기준 마련 등 143건의 정책 자문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